탄핵 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드는 것을 보니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공수 전환 기술을 사실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입장에서는 토론에 안 가겠다 하기 쉽지 않아요. 정치처 진품 명품입니다. 오늘 감정위원 새로운 얼굴이 오셨어요. 현근택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그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가 계시죠? 이재명 캠프. 네네. 그리고 최재형 캠프. 핵심이죠. 그러면은 감정 발언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기싸움이 참 거세지고 있거든요. 심각해요. 네, 오늘 감정의 관련 발언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제 입장에서는 뭐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이란 단어 네. 굉장히 예민한 단어거든요. 당대표를 겨냥한 듯한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실장의 탄핵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보겠습니다. 네, 10원. 네. 그리고 만 원. 네. 1 플러스 알파입니까? 1 플러스 9입니다. 9. 9입니까? 네. 네. 자, 일단 10원. 와, 너무 싼데요? 이건 솔직히 10원짜리만도 못한 발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원론적인 얘기라고 해도 네. 당대표에 대해서 탄핵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당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같이 일하는 후보의 표까지 떨어먹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줄 수만 있다면 1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사실 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10,000원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1 플러스 9라 한 거는 이제 1,000원은 이제 그 발언 자체는 1,000원이다. 근데 이제 9,000원은 뭐냐 그러면 약간 홍보 효과, 광고 효과. 어떤 광고요?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언론이 이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막 한참 이제 대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러다가 이거 시선을 뺏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부적절한 발언이죠.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경선이라는 거는 당내 경선이라는 건 뜨거워야 되거든요. 벌써 이제 예열이 되는 거예요. 네. 예열이 되고 있죠 이미.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 당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9,000원 해서 10,000원. 민주당도 잡으면 많잖아요. 뭘 부러워해요? 아, 그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너무 빨리 불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일찍 벌써 출발했잖아요. 한 달 정도 벌써 출발했으면 우리가 한 저기 대구쯤 간 다음에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전이랑 대구 중간쯤 가고 있거든요. 예비 경선 끝나고 본 경선 가고 있으니까. 근데 벌써 출발해서 지금 막 쫓아올라 그러니까. 좀 불안하십니까? 아니, 불안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뭐 이 탄핵 발언 이후에 가만히 있을 또 이준석 대표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이준석 대표 살 다 아니까 좀 말씀드리면 탄핵 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드는 것을 보니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대선 앞두고 당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라면서 뭐 아무리 당을 흔들어도 공정 경선 기조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네요. 네, 그 이 대표의 특기가 사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공수 전환 기술을 사실 썼습니다.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3월에 그 어떤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갔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가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공수 전환에 들어간 거고 그럼 뭐 이런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또 얻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 공격력을 좀 뽐낸 거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지금 뭐 논란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는 거, 18일날 25일날 하는 건데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아직 정치적으로 후보 등록을 안 했거든요. 네. 후보 등록을 안 하고 토론회를 하는 경우는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실은 선관위를 띄우지도 않았어요. 준비 단계거든요. 보통은 이제 선관위 띄우고 후보 등록 받고 그다음에 토론회 하는 게 순서인데 네. 이게 토론회를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주도권이 확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입장에서는 토론회 안 가겠다 하기 쉽지 않아요. 예, 지금 뭐 사과했다고,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은 사과했다고 하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명시적으로 사과는 안 했다 그러고 있고 네. 그다음에 토론회 나가겠다는 말도 안 했다 그러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뭐 징계든 아니든 뭔가 조치를 취해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회 나갈지 아니면 징계할지 아니면 사과할지 중에 제가 보기에 그래도 토론에 나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징계를 하게 되면 캠프 내에 또 이게 흐트러집니다. 왜냐하면 아니 당대표가 한번 얘기했다고 징계해? 그다음에 사실은 본인이 사과하기도 자기가 한 말 아닌데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주도권이 이제 이준석 대표 쪽으로 넘어가는 네. 어떤 이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요걸 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지호 실장이 오늘 이제 사과를 했는데 잦아들지 예. 않아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전에 SNS에 글을 썼어요. 뭐 많은 언론에서 뭐 사과 전화가 왔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네. 아직까지 윤석열 캠프 쪽에서 그런 건 안 왔다라고 글을 쓰니까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도 그 SNS를 통해서 뭐 이 정도로 좀 덮고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고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전화한 거는 전 잘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캠프에서 익명의 캠프 관계자가 뭔가 이렇게 양쪽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쳤다, 직접 소통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정도의 논쟁, 뭐 약간의 홍보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더 가면 이건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당한테도 안 좋아지고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에게도 안 좋아지고 특히 제일 안 좋은 거는 저희 최재형 후보예요. 갑자기 최재형 후보는 왜요? 이 사실은 저희 최재형, 윤석열 이렇게 투샷이 좀 나가줘야 되는데 자꾸 무슨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나가니까 저희로서도 이 정도로 이제 그만하고 윤석열 후보도 저희 최재형 후보와 경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 또 이제 참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에 망조가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포문을 열고 이어서 홍준표 의원. 토사구팽되어 선회한 분이 점령군인 양 행세하며 일부 철없는 정치인들을 앞세워 돌고래 쇼나 보여주고 국민과 당원이 뽑은 우리 당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와, 엄청 역시 셉니다. 홍준표 의원 발언 네. 정말 셉니다. 윤석열 후보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시 홍카콜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긴 하겠지만 네. 그 의도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무리 지금 대선 후보고 잘 나가신다고 해도 당대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예. 사실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홍준표 후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네. 5060 이상의 지지는 갖고 갈 수 있겠지만 2030 또 새로운 당원, 내부 경선에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해도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갈등의 시작이 당 차원 행사에 참석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토론에 참여를 두고 갈등이 또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재형 후보는 토론에 참여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저희는 어지간하면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지간하면? 네, 왜냐하면 당에서 아직 그 토론 형식이나 뭐 이런 게 좀 안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2대 1 정도로 이제 싸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뭐 오히려 그렇게 돼서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여튼 캠프에서는 완전히 결정하는 거는 뭐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보고 하자는 거지만 네. 저희는 항상 이제 당 행사에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엔간하면 아마 하지 않을까. 근데 그 토론에 참석해가지고 계속 그거는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난처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네, 잘해야죠.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 네. 너무 말을 안 하니까 말 좀 하라 고 했더니 이 말을 했더니 또 이제 실수라고 막 공격받고 그 있습니다. 발언 좀 살펴보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 책임을 뭐 져야죠. 아예 안 지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 바로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돕고 책임지는 거는 국가의 역할이다. 근데 국가가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토대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라는 취지로 바로 이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땀 네. 닦는 동안에 공격 좀 하시죠. 네, 아니 뭐 네.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입장을 냈던데. 아니, 이미 뭐 자책골 들어간 상황에서 네.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정치는요. 네.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뭐 다 책임져라 하진 않죠. 네. 그 최저 수준이든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져라고 하는 게 대통령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제가 안 지겠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되죠. 짧게만 제가 반박을 하자면은 사실 뭐 국민의 삶 책임지겠다 조초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했는데 과연 국민의 삶을 얼마나 잘 책임을 지셔가지고 내 집 마련은커녕 그렇게 전세도 물타기 하지 없기 마시고. 전세도 물타기 안 없기 돼요, 어려운 안 나라를 돼. 만들어 물타기가 전혀 안 돼요. 놓으셨어요. 알겠어요. 알바도 구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